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진이와 어리석은이, 이는 서해 유성룡 대감과 그 숙부 어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서해 유성룡,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서해 대감은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이자 도채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행정과 군사의 총책임을 맡아서 전란을 끝내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그 유명한 징비록을 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서해 대감은 한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서 그가 임종할 당시에는 집안의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을 백성들이 제수용품을 차려서 장례를 치렀다고 할 만큼 정말 훌륭하고 인품 있는 그런 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과는 절친한 벗이자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서해 대감은 그 당대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미남이셨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청렴하고 인품까지 갖춘 정말 제대로 된 상남자였습니다. 자, 그 서해 유성룡 대감이 잠시 안동 집안에 내려와 머물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에는 그 숙부 한 분이 계시는데 좀 행동이 어리석고 좀 숙맥이라서 다들 치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치숙이 지금 말로는 바보 삼촌, 바보 아저씨쯤 되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숙부가 조카인 서해 대감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란 일로 항상 바쁘니 혹시 잠시 한가한 시간이 나면 꼭 나를 불러줄 수 있겠나? 내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서해 대감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손님도 없고 이제 일 처리도 다 마무리되고 해서 그 숙부 어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숙부 어른이 옷은 다 떨어져 있고 가슴 막 찌그러져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막 기쁜 얼굴로 조카 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니 너무나 고맙네. 내 오늘 그대와 바둑 한 판을 두고 싶네만. 숙부님이 제게 바둑을 청하십니까? 하고 크게 웃습니다. 왜 이렇게 웃냐면 그 서해 대감은 국수라고 불릴 정도로 당대 손꼽히는 바둑의 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숙이라 불리는 그 숙부 어른이 그 서해 대감에게 바둑을 청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하지만 조선 팔도가 알아주는 정말 인자한 성품의 그 서해 대감이, 그리고 또 집안에서 치숙이라 놀림받는 그 숙부 어른이 안쓰러워 그 바둑청에 응해줍니다. 그리고 바둑이 시작되기 전에 서해 대감이 말합니다. 그럼 숙부님, 작은 내기라도 하나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담삼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숙부 어른이 자네 농이 심하구만. 조선 최고의 고수와 내기를 할 수 있겠나? 그냥 한 수 배우려는 거네. 이윽고 이제 바둑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바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만면에 웃음을 잃지 않던 유대감이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반도 안 지났는데 유대감의 행세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바둑 고수가 반도 바둑 두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서해 대감은 이 숙부 어른이 그 비범함을 감추고 사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숙부님은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조카에게 이런 큰 꾸짖음을 주십니까? 앞으로 많은 가르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숙부가 대답합니다. 초야에 묻혀 사는 내가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겠나? 그대는 이미 출세하여 나란 일에 바쁜 귀한 몸이니 나를 전혀 염두에 두지 말게나. 하지만 청이 하나 있으니 내일에는 여기에 중 하나가 반드시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것이니 그 중이 아무리 애원하더라도 절대로 이 집에서는 재우지 말고 집 뒤의 암자로 올려보내 재우도록 하게. 이에 서해 대감은 꼭 그리 하겠노라 답합니다. 자, 과연 다음날 저녁이 되자 풍채가 건장한 승려가 찾아와서는 서해 대감 뵙기를 청합니다. 서해 대감이 나가보니 그 풍채가 건장한 승려가 말합니다. 소승은 오대산에 있는 중위원데 영남 산천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침 대감이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고 당대 제일의 맑은 덕을 가진 대감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원컨대 오늘은 날이 저물어 이곳에서 하룻밤을 재워주시면 내일 아침에 대감의 큰 가르침을 받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해 대감은
이미 숙부에게 들은 바가 있는지라 마침 집안에 큰일이 있어 여기서는 재울 수가 없으니 집 뒤에 암자에서 쉬어가도록 하시오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려가 막 재차 애원하듯 막 그렇게 청합니다. 하지만 서해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침소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 승려는 그 노복들을 따라서 그 암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암자에 이르자 그 의사, 그 속소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 있는 옷입니다. 그런 거사 차림의 이가 나와서 그 승려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맞이하는 이가 그 거사 차림의 이가 바로 숙부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존사이시기에 이런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습니까? 합장하에 절을 하고 그 승려를 모시고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대접하고 이어 술 한 병을 내어와서 따라줍니다. 근데 이 술이 정말 맑고 신통해서 그 승려는 연구푸 대여섯 잔을 막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기절에 잠들어 버립니다. 이 맑고 신통한 술이라면 여기가 안동이니까 안동소주였겠네요. 이 안동소주가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도수가 45도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여섯 잔 이렇게 막 연거푸 마셔버리면 훅 가버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취한 줄도 모르고. 자,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그 승려가 가슴이 답답한 걸 느낍니다. 그 목도 마르고 그 눈을 떠보니 자기 배 위에 그 거사 그 숙부 어른이 그 배 위에 탁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 승려에게서 빼앗은 비수를 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승려가. 그러니까 숙부가 눈을 부릅뜨고 막 호통칩니다. 어찌 감히 대감을 해치려 이런 일을 꾸민 것이냐. 내 놈이 외놈 첩자로 바다 건너올 것을 내 이미 생각하고 방비를 하였다. 만일 사실대로 말하면 살려줄 것이나 한치의 거짓을 말한다면 내 놈은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첩자했네요 이놈이. 나쁜 놈들. 이에 그 첩자 승려가 두 손을 모아 애원합니다. 이제 소승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는데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과연 소승은 일본 중이 맞습니다. 관백 평수길이 조만간 군사를 모아 조선을 치려야 하는데 꺼리는 것은 오직 하나 귀대의 대감입니다. 이에 먼저 이곳에 건너와서 대감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실행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원컨대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이 말을 들은 숙부가 답을 합니다. 나라에 닥쳐올 병화는 이미 하늘에서 정해놓았으니 그 운명을 사람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으리요. 하지만 여기 이곳만은 나와 같은 이들이 부지기수로 모여 방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이 고을 땅에 발을 딛는 외놈이 있다면 한 놈도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너를 살려줄 것이니 당장 돌아가서 평수길에게 반드시 전하거라. 알겠느냐? 그리고는 그 첩자 일본중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쥐새끼처럼 기어서 그 고을을 빠져나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무튼 훗날 임진병날에 안동 한 고을은 무사했는데 그 어리석다가 놀림받던 그 숙부 어른의 그 재능이 정말 신통하기 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위에 좀 바보스럽다고 어리석다고 막 놀리시나요? 그 안에 상상도 못할 재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